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대상 SOS 노하우 나눔 오늘 마지막 6부 첫 순서를 맡은 거원초등학교 곽주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6부 마지막 타임인데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 업무와 연구로 바쁘셔서 1에서 5부에 참석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고 사례 나눔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귀한 시간, 네, 30분, 그리고 이제 저에 이어서 이제 안용호 선생님까지 1시간 진행이 될 텐데요. 어,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AI 에듀탱크 선도교사단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사례 나눔을 준비했고요. 이제 키워드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1년 로드맵과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궁금하실 만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꿀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원초등학교 교사이고요. 올해로 선도교사단 이제 4년 차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본청 지원단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사례 나눔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례 나눔을 맡게 된 교사들이 각자 이제 세 개의 키워드를 뽑았어요.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성장, 도전, 나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 보았고요. 이제 세 가지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인데요. 이번에 이제 선도교사는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아마도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진 부분 몇 가지가 보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디딤 단계와 도약 단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설문으로 강윤희 장하사님께서 주신 거에도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지? 순간 좀 고민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이제 단계가 도입이 된 거는 올해부터 이제 1인 1교 1교 1인으로 이제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이전까지는 이제 주로 관심이 많고 또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한 학교 한 명씩 모두 이제 선도교사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학교 상황에 따라 약간은 비자발적으로 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자발적이긴 하나 경험이 좀 많지 않아서 좀 걱정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디딤 단계와 도약 단계를 나누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실천을 해라라고 이게 도입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구글 설문으로 다 응답을 하셨을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단계를 선택하셨는지 얼마나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채팅창에 나는 디딤인지 도약인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글 설문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타임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채팅창에 네. 지금 최은빈 선생님 디딤 네, 해주셨고요.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신 선생님 도약이라고 해주셨고요. 한진영 선생님 디딤 네. 네, 디딤 도약 골고루 조근영 선생님도 네, 또 제가 이따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디딤 도약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좀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디딤과 도약이 단순히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선도교사들 네 가지 역할이 명시가 되었잖아요. 수업 실천가 역할, 그 다음에 학교 AI 디지털 교육 길잡이 역할, 동료 성장 촉진자 역할, 현장 연구자 역할까지 이전까지는 이렇게 뭐 필수 과제, 선택 과제 이런 건 있었지만 네 가지 역할이 막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역할이 명시된 것도 눈에 띄는데 그 곳곳에 다 디딤과 도약 단계도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길잡이 역할은 사실 디딤과 도약이 큰 차이가 없어서 아마 빠져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디딤 도약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디딤 단계는 좀 작은 실천부터 진행하시고 도약 단계는 조금 더 이제 더 적용 심화 단계로 가는 게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디딤 도약이 역할뿐만 아니라 나중에 중요한 거 저희가 결과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그 결과 보고서에도 작년까지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디딤 도약을 선택해서 거기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디딤 도약이 막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같은 선도교사단이고 뭐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에 본질적으로는 이 디딤 도약 모두 성장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선도교사단으로서 내 개인이 좀 성장을 해야 그걸 가지고 뭐 수업에도 적용하고 동료 교사에게 나눔도 하고 디디기도 하고 도약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개개인이 좀 성장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성장으로 꼽아 보았고요. 제가 이제 작년 보고서를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뭐가 달라졌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 쓴 보고서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2025 이제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년도까지는 필수 과제들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뭘 했냐, 우리 주로 연수를 뭐 들었냐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 본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뭐 포럼이라든지 페스티벌, 컨퍼런스 뭐 나눔 전시회 이런 것들 행사 참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참가하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그 보고서 서식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냥 좀 가볍게 선생님들이 입력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수업을 설계할 때 도움을 받았던 연수나 자료를 기입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장 연구자로서 내 성공이나 실패 경험을 기록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와 좀 달라진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디딤과 도약을 하려면은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 역량은 이제 연수나 연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좀 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새 정말 이런 AI 디지털 연수들이 많잖아요. 이미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공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선도교사단이 되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본청이나 뭐 연구정보원, 연수원 또 각종 사설 연수 등까지 다양한데 그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이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들도 있지만 사실은 각 지원청별로 또 담당 장학사님이 계시고 지원청별로 선도교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주로는 이제 지원청의 학교들을 지원하는 이제 연수 강사로서의 역할이 아마 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보면은 그 선도교사단 대상으로 한 연수라든지 네트워킹 협의회 같은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저희 지원청 같은 경우도 당장 내일 이 선도교사단 1차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수나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 모집 중이긴 한데 AI 데이터 활용 교사 개발자 해커톤이 있습니다. 이게 입문형, 성장형, 도전형 3단계로 나뉘는데 작년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고 올해 입문형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형을 한창 지금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저희 패들렛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텐데 저희 선도교사단 패들렛에도 강윤지 장학사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해커톤에도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든지 노코딩, 교사 개발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강윤지 장학사님께서 입문형 때 선도교사단이 정말 적었대요. 몇 명 없어서 좀 아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도 이게 또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일정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2학기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실시는 안 됐지만 또 본청에서 선도교사단 대상으로 좀 특화된 연수를 진행을 해요. 이제 지금 교육 과정을 꾸리고 있고 곧 개설 예정인데요. 저도 작년에 들어봤지만 평소에 듣기 어려운 예를 들면 뭐 캔바 같은 경우도 선생님 캔바가 아니라 캔바 이제 전문 디자이너가 하는 연수라거나 좀 이런 이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연수도 제법 있고 교수님들 연수라거나 또 다른 지역 선생님들의 연수 이런 거 듣는 기회가 되게 소중하고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도교사단 대상 특화 연수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제 본청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AI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페스티벌 컨퍼런스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 행사로 24일, 25일 양일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 선도교사단 대상 따로 이제 그 행사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일정을 비우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1월에는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성과 전시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사례도 공유하시고 네트워킹도 구축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성장하시기를 좀 응원 드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도전인데 이렇게 이제 내 개인의 역량을 쌓았으면 이거를 다른 교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전은 이제 수업에 대한 도전으로 제가 키워드를 꼽아 보았습니다. 저희 선도교사단에 네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역할은 이제 수업 실천가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디지털 활용 수업 혁신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면서 보고서에도 제일 먼저 결과 보고서 이 수업 실천가로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를 기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물론 우리가 항상 뭐 수업을 하고 디봇도 활용하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선도교사단이니까 한 단계 더 디디고 도약해서 새로운 AI 디지털 활용 수업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키워드를 꼽아 보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년도 보고서랑 비교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제일 안 바뀌었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가 거의 크게 이 난이도만 디딤 도약 체크하는 걸로 바뀌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업 개요 적는 부분, 설계하면서 의도나 뭐 QR코드 넣고 학습 흐름을 넣는 부분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이 특징이 이게 단위차시 수업이 아니라 일단 연차시 수업으로 구성이 된 점, 연차시 이상 뭐 여러 차시의 프로젝트도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단위 수업 내에서 일부분 활동에 있어서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그 수업에서 40분 내내 쓰기도 하는데 일단 이게 연차시가 되고 프로젝트가 되면 약간 온오프라인 이제 블렌디드 혼합 수업처럼 되거나 AI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수업이 되거나 좀 수업에 대한 재구성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잖아요. 좀 고민이나 그런 좀 체계적인 설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 선도교사단을 처음 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AI 디지털 활용을 해서 좀 새로운 수업에 좀 도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런 식으로 조금 표는 제가 재구성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제가 했던 수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캔바 북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사회정서 그림책을 제작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 예산 사용해서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뒤에서도 이제 몇 가지 예산 활용 관련해서 꿀팁이나 유의사항을 준비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요걸로 이제 그림책 같은 거 많이 제작하잖아요. 제작한 걸로 가지고서 이 POD 형식, 주문형 맞춤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북크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만든 책을 엮어가지고 실제로 출판을 하고 아이들 학생 수만큼 제작을 했어요. 그냥 이북으로만 봐도 되지만 실제 종이책으로 나오면 또 느낌이 새롭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주문형 맞춤 출판 방식으로 하면 뭐 예스24나 교보문고나 이런 시중 출판사까지도 심사 단계를 거치면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뭐 아이들이 정말 되게 뿌듯해요. 자기들 이름이 들어가서 저자로 뭐 저는 물론 저희 반 이름으로 저자 등록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색다르게 예산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추억도 쌓고 새로운 수업도 도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거나 이제 블렌디드 형태로 뭐 특정 차시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가 특정 수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혼합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 센스쿨 활용해서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가 대폭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활용 수업을 해본다거나 또 뭐 AI 활용, 뭐 일반 생성 AI도 있고 센GPT처럼 아예 탐구 질문 기반 수업 설계 그 전사비서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조금 내가 수업을 설계해 본다거나 또 이제 AI 활용해서 선운수련 평가에 적용을 해 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수업 방식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목록 아마 공문을 통해서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이 창의미래교육과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장학 자료집을 모아놓은 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따가 네, 채팅방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집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그 디지털 도구와 관련된 소개도 있고 뭐 디버트 활용도 있지만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뭐 수업 혁신 사례집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이전에 저희 예전에 선도교사단 했던 자료집도 여기 대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많이 참고하면 그 수업을 조금만 내 수업에 맞게 재구성해서 적용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선생님들이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의미래교육과 이제 부서 업무방도 저는 추천드려요. 여기에 자료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요 부서 업무방에만 또 올라오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AI 디지털 외에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어디 갔지? 네. 어디다 넣어놨었는데 제가 좀 헷갈렸나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이제 2025 활동 사례집이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올라왔나 보니까 그래서 탑재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 핸디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의미래교육과는 아니지만 초등교육과에서 내놓은 장학 자료집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디지털 활용한 것들이 여기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해서 수업에 재구성하고 적용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나눔인데요. 제가 선도교사단을 계속 해오면서 느낀 게 점점 이 나눔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역할 중에 무려 두 가지가 다 나눔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학교 내, 교내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었고, 그래서 한 학교, 한 명 체제로도 변환된 부분도 이와 이제 맞물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도가 이제 먼저 이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먼저 성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동료 선생님들까지 나누면서 그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하는 게 우리 선도교사단의 중요한 이제 임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중간 리더라고 해서 뭐 했는지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무려 두 가지로 또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과 학교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는지 자료 같은 거 공유를 했는지가 있고 또 일상적인 나눔, 뭐 교원학습 공동체라든지 선생님들과 뭐 티타임을 통해서 나눈다든지 아니면 함께 뭐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세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선도교사단 활동에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메시지 있잖아요. 학교의 메신저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데, 저도 이제 과학정보부장을 맡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 공람을 많이 해드리지만, 사실 공람하는 거는 많이 안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봐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특히 AI 디지털 관련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새롭게 달라진 부분들을 먼저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메신저로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공람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메신저로 보내면 그래도 한 번 더 클릭해 보시기도 하고, 네, 이제 들어가서 활용해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정보부장이나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아니 이거 따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꼭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있고 그분들이 다 모든 걸 일일이 챙겨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선생님들을 챙겨드린다거나 교원학습 공동체 선생님들께 뭐 공유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좀 그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접속할 때 예를 들면 센스콜 계정을 만든다거나 아이들하고 할 때 좀 유의점 같은 거 캡처해서 보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교 안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일회성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조금 패들렛에 좀 모아서 드린다거나 시트에 여러 도구들 내가 써본 거 뭐 교과별로 아니면은 도구의 성격별로 구분해서 선생님들한테 링크 첨부해가지고 같이 드리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연수원 돈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잖아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이런 것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간식비나 강사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작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AI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선도교사단 협의회비로 같이 커피도 좀 사드리기도 하고 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교내의 그런 선생님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누는 역할을 우리 선도교사단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뭐 지원 청구로 요새 한창 수업 콘서트 뭐 명칭은 다르지만 그 기간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수업 사례 나누는 거 또 이제 그걸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로드맵을 좀 정리를 해보면 키워드별로 정리를 했는데 우선은 2분기에는 연구하고 내 전문성을 신장하는 걸 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재구성해보고 학생들하고 도구에 익숙해져서 하나하나씩 친숙한 도구들부터 써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역할 같은 경우는 작은 사소한 자료라든지 메신저나 이런 거 수업을 공개한다거나 이런 것들 한참 동료 장학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3분기에는 이제 우리 여름에 페스티벌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수업들, 블렌디드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뿐만 아니라 학교 프로를 나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 4분기에는 이제 좀 슬슬 정리해 나가야죠. 기록 같은 거 차근차근 모아서 이제 결과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내 수업도 전반적으로 성찰해 보고 뭐 성과 전시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해 보면서 다른 학교 밖 선생님들과도 나누는 것까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간단하게 로드맵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예산 사용에서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사업 추진 경비로 나눠져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세 가지 항목을 다 써야 되는 거는 일단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또 공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사업 추진 경비만 이제 최대 경비만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난 연구 재료비를 100%를 쓴다거나 연구 활동비 100%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사업 추진 경비가 있다면 뭐 최대 이제 40%까지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예산 관련해서 주로 꿀팁과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연구 재료비 부분은 꿀팁을 드리자면 뭐 별거 아닌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우리 구입할 때 좀 제약 있는 품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실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거 되게 좀 안 좋아하는 행정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거나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다 보니까 학교 계정으로 구입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근데 가끔 어떤 상품들은 지마켓이나 뭐 이런 데 없고 네이버에만 또 있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만 이제 있어서 구입 가능한 품목들 같은 경우. 또 비품 같은 경우는 비품 구입비로 따로 이제 구입을 해야 돼서 까다로운 부분들인데 수업 장비와 관련된 비품 같은 경우도 이제 구입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AI를 구독한다 그러면 한 달 아니면 1년인데 예산을 쓰다 보면 이게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매 대행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뭐 특정 사이트를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S2B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인 사용자로 해서 카드 결제가 또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잔액을 영원에 맞추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예를 네이버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사용해서 좀 맞춘다거나, 그러면 포인트가 내가 없다 하면은 포인트를 충전해서 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겠고, 이제 원 단위를 딱 영원을 맞춰야 되냐 할 때 원 단위까지는 절사가 되기 때문에 뭐 7원, 9원 이런 거는 남겨도 이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의사항은 만약에 아까처럼 비품을 구입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방송 장비용 마이크를 예전에 한번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비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구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이 선도교사단 활동 수업 연구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걸 가지고서 거꾸로 학습 기립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결과 보고서에도 녹여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회성 소진도 지향하라고 공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성 AI 구독 50만 원 한 번 끝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불가는 아니겠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지향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를 해외로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거래 명세서에 해당하는 인보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정산 전에 너무 촉박하게 하면은 나중에 정산 보고서 내야 되는데 이제 빠듯할 수 있거든요. 좀 미리미리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인보이스라든지 거래 명세서 이런 거 카드 전표 같은 거 미리미리 다 수합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게 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뭐 노션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서 직접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 캡컷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별도로 인보이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
뭐 AI 디지털 뭐 바이브 코딩 책을 사서 본다든지 그런 인문학 책을 본다든지 관련성이 있다면 그런 도서 구입도 할 수 있겠고 체험 입장료 이런 것도 돼요. 아예 관련 없는 건 안 되겠지만 뭐 이런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은 관련 지어서 하잖아요. 내 개인이 볼 수도 있고 교학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컨설팅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개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컨설팅비를 좀 드리면 그래도 좀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외부 컨설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계좌이체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계좌이체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이게 12만 5천 원 넘으면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금액을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넘겨야 한다면 별도 이제 서식이 있거든요. 신고 서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목요일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 추진 4시부터 5시. 경비 부분이 제일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얘는 이제 40% 그냥 20만 원까지만 편성이 가능하다. 그럼 얘로 뭐 하냐?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는 거, 뭐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가능한데 좀 주의할 점이 하루에 두 장소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선두교사는 예산은 아니지만 옛날에 잘 모를 때 돈이 있어서 그걸 밥도 먹고 커피도 왔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장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니까 한 곳에서 꼭 지출을 하셔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예전 선도교사단은 이런 게 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기프티콘 예를 들면 내가 연수를 해서 선생님들 기프티콘 뭐 퀴즈 맞히시는 분, 뭐 1등 하신 분 드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이제 유가증권에 해당돼서 구입이 안 된다는 점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타 유의사항인데 물론 이제 다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아직 저희 선도교사단 오픈 채팅방에 안 들어오셨거나 또 선도교사단 패들렛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차곡차곡 자료가 쌓일 거고 여기에 이제 오늘 사례 나눔이 끝나고 나서도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공유 자료 같은 것도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6회차를 들으셨지만 1에서 5회차 다른 선생님들의 그 PDF 원고와 이제 녹화본도 다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패들렛은 뭐 즐겨찾기 추가해 놓으시고 좀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장학사님께서 행사 참여라든지 해야 될 일, 뭐 정산 보고 이런 거 미리미리 또 안내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원단에서 요 선생님들이 주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채팅방에서 올라오는 질문 등을 좀 한 곳에 정리를 하고 지금 요 형태로 더 나가진 않겠지만 요걸 잘 수합하고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또 안내할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요 질의응답 내용도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 부분은 제가 이따가 한번 또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선도교사단 저도 이제 4년 차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훌륭한 선생님들과의 네트워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안에만 있으면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만 계속 소통이 되게 되는데 선도교사단을 하다 보면 이제 같은 지원청 내 다른 학교 선생님 또 다른 지원청 선생님들 그리고 또 뭐 초등이라면 중등 선생님, 중등이라면 초등 선생님, 또 장학사님들과의 만남 등등 정말 좋은 네트워킹을 구축하게 된다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본청 지원청 주간 행사 협의에 뭐 필수인 것도 있고 선택인 것도 있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가급적 많이 참석하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끝 마무리로 제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 되게 좋아하는데 이동진 씨가 한 말 중에 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저도 그게 피라서 이게 더 특히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이거 언제 결과 보고서 쓰지? 너무 멀리 내다보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오늘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부터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사례 나눔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안용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